당신의 계좌를 더블업시키는 골든타임 더블밸류업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비세트입니다. 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다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죠. 네, 뭐 하루하루 뭐 기뻐하고 슬퍼할 일은 아닙니다만, 네, 그래도 또 이 반도체가 영 힘을 못 쓰고 있어요.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또 로코로코 김로코 연구위원 준비했죠? 맞습니다. 이런 날 또 로코로코 와야죠. 네. 자 그리고 오늘 증시에 대한 이야기는 실시간으로 여러분 김장렬 본부장 아닙니다 이분 윤정식 상무님인데 비슷한가? 좀 다른데. 보시기에 한번 화면이 비슷해 보이나 봐. 김장렬 본부장 아닙니다. 네. 자 우리 윤정식 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약간 기분 상하셨다고 봐야 될까요? 아닙니다. 네. 뵌 적이 없는 분인데 제가.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그분 별명이 참고로 그 동묘형입니다. 동묘형. 어떤 느낌인지 좀 오시죠? 그렇게. 네. 오늘 시장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삼성 전자 닉스 한 1~2%, 전기가 한 3% 넘게 빠지네요. 네. 네. 주요 뭐 종목들 시장 분위기 좀 전해 주실까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 사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조금 눈에 띄게 하락을 했고요. 나머지는 뭐 약보합 정도 수준이었죠. 뭐 지수 보시면 다우 0.11%, 나스닥 0.32%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엔비디아가 2% 좀 넘게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반도체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샌디스크 실적이 좋았는데 샌디스크만 좀 올랐죠. SK 하이닉스 ADR도 한 1.9% 정도 하락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국내 증시로 이어지면서 이 삼성전자 하락, SK 하이닉스 하락 뭐 그러면서 당연히 SK 스퀘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까지 좀 하락하는 이런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어제 시장에 좀 연장선이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 코스닥이 굉장히 좀 좋았었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코스피는 좀 힘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코스닥은 매물이 좀 없어요. 위로 좀 올라갈 때까지 지수 차트를 좀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가 훨씬 사실 사기가 좀 부담이 좀 덜 나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위에 지금 이평선들도 있고요. 여기서 좀 횡보를 조금 더하면서 매물을 좀 받아가야 될 것 같은데. 거의 지금 코스피? 네, 조금 전에 코스피였고요. 코스닥이죠. 코스닥 매물이 사실 매물대가 중간에 좀 없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기 61선 한 910포인트 정도 되는데 여기까지는 매물이 좀 없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아하. 요즘에 그리고 보니까 이 바이오 쪽에서 쇼커버 물량들도 좀 들어오는 것 같아서 좀 급하게 올라가는 날들 쇼커버 물량들도 좀 같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관찰이 되고 있고. 근데 매물대가 없다는 거는 뭘로 보시면 딱 사실 매물대를 여기 아마 매물을 찍으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매물이 사실 여기에서 굉장히 좀 많이 있죠. 그럼 여기 가면 매물이 좀 많은 구간들 가면 여기에서 샀던 물량들이 좀 많으니까 그럼 매도도 좀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저게 이제 매수가 많았던 구간인 거예요? 거래가 좀 많았던 날인데 많았던. 이때 사실 저희들이 삼성전자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 예를 들어 30만 원에 샀다. 근데 30만 원에 사서 한 1년 동안 물려 있었어요. 근데 다시 30만 원 올라가면 상당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물렸다가 본전오면 팔잖아요. 사실 그런 심리를 심리가 좀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는 매물이 900포인트대에서는 좀 매물이 좀 나올 수 있고 여기를 또 뚫게 되면 1000포인트 또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900포인트대에서는 매물 소화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지지선으로 좀 보더라도 61선 있죠. 이 61선이 좀 있기 때문에 61선이 아래에 있으면 지지선이지만 위로 가면 상당히 강력한 저항선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900포인트까지는 어렵지 않아 보였어요. 네. 좀 쉽게 올라가고 있죠. 이런 부분들도 있고 제가 어제 신용 잔고 현황들을 한 1년치 정도를 좀 찾아봤어요. 얼마나 신용이 많이 빠졌을까라고 봤는데 예상 외로 코스피는 상당히 좀 적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5월 초부터 지금까지를 봤더니 코스피 작년 5월 초에 신용 잔고가 10조 원 정도로 시작을 했어요. 많을 때는 거의 30조 원까지 갔더라고요. 근데 8월 6일 기준으로 보니까 22조 원이에요. 아직 사실 생각보다 별로 안 빠졌죠.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7.3조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10조 원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6조 원이 채 안 돼요. 코스닥은 사실은 다 빠졌죠. 그러니까 신용에서 매도를 할 수도 있어요. 신용으로 산 거를 순수하게 자기가 매도를 할 수도 있지만 반대 매매 나간 물량들도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다 과매도 구간까지 갔었는데 코스닥이 더
과매도였다라는 거를 신용 잔고가 좀 많이 뭐 털렸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많이 떨어졌다라는 점. 그러니까 더 많이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최근에 쇼커버 물량들도 나오고 과매도에 대한 매수 이런 부분들도 나오면서 코스닥이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가는 부분이 이 신용 잔고가 빠르게 줄어들었던 이런 부분들까지 좀 겹치면서 좀 올라가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900포인트 좀 넘어설 때까지 지금 지수로 따지면 10%가 좀 안 되죠. 요 정도 올라갈 때까지는 상승이 좀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종목 차트로 좀 보더라도 지수가 한 1% 움직일 때 종목은 2, 3%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도체 장비주들 보면 고점에서 지금 그러니까 저점에서부터 요 61선 정도까지가 한 20% 정도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보면 코스닥은 일정 부분은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좀 남아 있어 보입니다. 네. 수급이 완전히 얇아졌군요. 네, 많이 얇아져서 900포인트까지는 굉장히 좀 얇아졌고 사실 900포인트 위에도 이 두껍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이 먼저 하락을 했잖아요. 코스닥은 4월 달에 고점을 형성을 했고요. 그러면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6월에 고점을 형성을 했었죠. 그래서 코스닥이 먼저 하락을 했고 더 많이 하락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조금 더 길게 본다라면은 사실 코스피를 좀 더 좋게 보고는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매물도 그렇고 코스닥이 훨씬 더 얇아져 있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여튼 시총 상위 종목들은 1, 2% 정도대에서 하락하고 있는데 요 정도는 그냥 뭐 눈치 보는 정도 수준이 아니면 이 방향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거는 아니죠? 네, 방향을 아직 뭐 아래로 잡았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사실 7월 말에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여줬을 때 사실 그날 저 휴가였거든요. 근데 휴가였는데 그 주가 정말 힘든 한 주였어요. 저는 아이들 데리고 이 계곡 가서 물고기 잡고 있었는데 전화가 뭐 하루에 수십 통씩 오더라고요. 정말 힘든 한 주였다가 마지막 날 주가를 폭발적으로 상승시켜 줄 때 그 상승이 좀 더 이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좀 오잖아요. 근데 그 상승을 이어가지 못했죠. 물론 이제 그날 쇼커버링이 많이 겹치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부터는 고민이 많은 그런 시장이 됐었고 시장에서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생산자의 목소리보다는 소비하는 소비자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의 SK 하이닉스 실적이 깨지지 않았어요. 분명히 SK 하이닉스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전히 투자자들도 같이 이 자리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뭐 주주환원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또 여기서 많이 팔기에는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은 하락보다는 고민하는 자리. 그래서 횡보 좀 하다가 다시 추세를 좀 돌리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너무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개인을 떠나서 네.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이렇게 실적 좋고 뭔가 괜찮은 회사인데 139까지 좀 떨어졌잖아요, 닉스가. 네. 이 가격이면 너무 싼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아까 매물대 있잖아요. 네. 그 하이닉스 차트 한번 볼까요? 문제는 저 매물대인데. 네. 네. 매물대? 음. 이거 하이닉스예요? 네, 하이닉스입니다. 네. 뭐 매물대도 얼마 없네 뭐. 요거 SK, 네. 네, SK 하이닉스가 이제 1주봉 아니면 뭐 월봉? 네. 네, 주봉으로 좀 이게 볼까요? 좀 네. 왜곡이 좀 나타나는데 워낙 이 아래쪽에서 시간이 오래 오래 걸렸기 있었으니까.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네. 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사실 윗부분이 적은 것 같지만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을 빼고 본다라면 지금 사실 이 자리랑 이 자리가 매물이 굉장히 좀 많은 거거든요. 그 두 개. 4, 네. 5개월 뭐 5개월 정도만 볼까요? 이게 좀 길게 보니까 조금 이게 1년이에요? 아닌데? 2년? 잠시만요. 네. 조금 기간을 짧게 가서 본다면 줄이는 걸 아니면 코스피를 볼까요? 뭐 어차피 콜레이션 연동되니까. 네. 네, 네, 코스피입니다. 여기 코스피예요. 네. 아니, 평소 이용하시던 그 HTS가 아니라 조금 제가 헷갈리시죠? 차트 줄이는 게 조금 헷갈렸는데. 네. 네. 차. 요게 지금 네. 코스피? 네, 코스피입니다. 저 네. SK 하이닉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좀 더 연습을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매일 쓰시던 네. 또 다른 HTS가 있으시니까 어쨌든 메시지는 매물대가 많다. 네. 위에서. 네. 제가 조금 더 이 확대를 기간을 해봤는데요. 네. 매물이 나오죠. 예, 지금 사실 여전히 뭐 사실 아래에서는 뭐 수십 년 동안 샀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를 빼고 나서 보면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매물이 좀 많이 얼마예요, 나오고 그게? 있는 자리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네.
네, 지금 자리에서부터 조금 더 올라갈 때까지, 그러니까 뭐 200만 원까지는 200만 원 아래, 그러니까 여기 175만 원, 뭐 이 정도에서는 매물이 사실 좀 나오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이 매물 소화를 좀 해야 되는데 이전처럼 개인들이 매매를 할 때와 기관이 매매할 때 차이가 좀 있죠. 개인들은 정말 거침없는 돌파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거침없는 상승세가 좀 많이 나타났을 때처럼 이런 매수가 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매수가 들어오기 좀 힘들 걸로 보여서 조금 전에 굉장히 좀 싸다,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뭐 개인적으로 저는 사야 되는 자리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이길 수 있느냐. 그리고 내 포트의 비중이 뭐 굉장히 높다라면은 사실은 지금 뭐 더 사기엔 좀 부담스럽지만 포트의 비중이 50% 아래 뭐 한 20-30% 정도다. 그럼 저는 사서 시간을 좀 갖는 전략은 상당히 좀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좀 더 길게 볼까요? 아까 그 화면이 매물대가 쭉 나오게. 네, SK하이닉스. 네, 요거죠. 네, 요게 SK하이닉스인가요? 네네, SK 하이닉스. 네, 그러니까 작년 한 2, 3월이었던 것 같아요. 저 매물대가 완전히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물대가 없었죠. 그리고 어닝에 대한 컨빅션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SK하이닉스를 보자라고 했었고 사실 100만 원대 때까지도 사람들이 잘 반응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사람들이 계속 사기 시작했고 대부분 지금 말씀하셨던 게 한 200만 원 내외로 상당 부분 매물대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네, 200만 원을 뚫으려면 과거 같으면 모멘텀으로 바로 뚫을 수 있는데 지금 온갖 악재가 다 세상 망한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를 패대기 치고 있으니까 우려감이 있다. 그래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좋은 주식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기회일 수 있다. 이런 뷰를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다시 언제 때가 올까? 물론 뭐 이게 우리가 막 일주일 혹은 하루 단위로만 너무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제 몇 개월 혹은 뭐 연 단위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닐 수도 있는데 당장 이제 너무 떨어진 거에 또 지지부진하게 오래 또 가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사실 길게 보면 진짜 얼마 오랜 시간도 아닌데. 그렇죠. 또 네. 우리가 또 데일리 방송의 숙명이니까 네. 어느 정도 이제 교감을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의 모멘텀에 부재가 있다 이런 건 사실인 것 같고 엊그저께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아니면 금리 동결에 대한 금리 인상은 조금 안 할 수 있다는 건 기대감이 있었다면 간밤에 다시 한번 유가가 급등하면서 미국의 비축류 보니까 3억 배럴이 깨졌대요. 83년 이후에 가장 또 낮은 수준이라고 그러던데 계속해서 이 재고도 좀 줄어드는 것 같고 유가에 대한 우려가 오늘은 전반적으로 투심을 악화시키고 있다. 사실 금리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금리의 인상과 인하가 요즘에 좀 팽팽히 맞서고 있잖아요. 그러면 올릴 것이냐 그렇다고 무조건 굉장히 많이 올릴 것인데 이런 사람들도 없고요. 내릴 것이냐 확 내릴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동결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맞서고 있는데 사실 무언가가 5대5로 맞서고 있을 때는 뭐 더 경험이 많으시겠지만 이 인상을 못했던 적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인상이 굉장히 두렵죠. 금리 인상 한번 잘못하면 경제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를 한번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또 맞서고 있는 상황. 그리고 케빈 허씨는 상당히 좀 여유로운 입장이잖아요. 케빈 허씨는 있는 집 사람과 결혼해서 케빈 허씨 와이프가 뭐 재벌집 딸이잖아요. 그래서 이 케빈 허씨가 있는 집이고 그 에스티로더 손녀잖아요. 네, 케빈 허씨 와이프가 굉장히 있는 집이고 케빈 허씨도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고 뭐 유대인에다가 상당히 좀 여유로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조급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제 생각엔 그래서 뭐 언급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덜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코멘트만으로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지금 주고 있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올리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 심리적으로 봤을 때 제가 케빈 허씨라면 저는 인상을 계속 미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도 팽팽하게 좀 맞서고 있다. 이럴 때는 올리기보다는 동결로 갈 가능성이 그동안 높았었고 케빈 허씨의 상황만 놓고 봐서도 인상보다는 동결로 계속해서 좀 끌고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금리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유가 올라가고 뭐 만약에 이란이 11월 다가오면 이란이 훨씬 유리해지고 있잖아요. 계속 뭐 통행력도 받는다 그러면 유가의 그 부분 또 반영을 해야 되고 유가가 부담이 되는 부분은 있긴 하지만 고용도 여전히 좀 타이트한 상황이고 뭐 물가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부담스럽게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금리에 있어서의 큰 뭐 우려감은 좀 가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연준이 얘기하는 듀얼 맨데이트를 차치하더라도 지금의 정무적인 판단으로 케빈 허씨가 올해 동결할 거다라는 전략가들의 컨센서스가 있어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근데 또 이코노미스트들은 보니까 9월달 인상 가능성에 또 베팅을 하더라고요. 저희 하우스도 채권 애널리스트가 이제 9월 인상에 뷰를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로지컬한 9월 인상이냐 아니면 정무적인 감각을 통한 동결이냐 그 싸움인 것 같은데 그건 뭐 알아서 잘 판단하면 되는 것 같고 그렇죠? 네, 뭐 종목도 뭐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소폭 하락의 움직임들 보여주고 있고, 뭐 시총 상위 종목 중에 삼성전기 조금 반등하다가 조금 쉬고 있죠. 3.14% 하락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아래로 가서 좀 보여지는 게 KB금융이 0.23%좀 강보합 정도,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요즘에 좀 좋죠. 뭐 오늘 1.82 정도 상승세를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 조선주들도 최근에 좀 좋습니다. HD, 현대중공업, 뭐 다른 조선주들도 지금 좀 살펴보면 다른 조선주들도 최근에 좀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상선이 좋아요. 조선주들 상선 좋고 그리고 모멘텀들도 조선 3사가 다 하나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는, 그러니까 실적이 기대가 되는데 주가가 좀 아래에 있다, 이런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가 지금 조선주라는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증권주들도 최근에 그런 얘기들 좀 나오고 있죠. 화장품, 조선 뭐 실적 좋은데 뭐 더 갈 것 같다, 이런 레포트들도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금리에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뭐 보험주들, 사실 금융주들이 좀 심심한데 네. 좀 쉬고 있는 모습들이 있고, 기아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좀 올라가는 모습들까지, 코스피에서는 뭐 사실 큰 폭의 움직임들이 나올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좀 좋지 않았던 분위기, 오늘 시장 그리고 어제도 이 국내 반도체가 좀 힘이 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는 코스피 시장의 모습들이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계좌가 상태가 많이 안 좋다는 분들이 많네요. 지금 댓글 보니까 네, 계좌가 박살났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계좌가 막 한 30-40% 혹은 그 이상 박살나 있어요 지금. 사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7월달 저도 뭐 방송에 나오면서 저 자신도 좀 반성을 많이 했었는데, 네? 저는 매매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이 자산을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역량이 부족한데 뭔가 애널리스트도 아닌데 무언가를 내가 너무 분석으로 다가가려고 했던 건 아닌가. 저는 매매에 수급에 상당히 집중을 많이 해서 지금의 수익률에 상당히 집중을 하는 그런 매매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건 아닌가. 수급에 대한 중요도를 좀 놓쳤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항상 대한? 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간단하잖아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시장가로 열심히 사면 올라가고요, 시장가로 많이 팔면 떨어집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떨어졌던 게 시장가로 많이 팔려서 떨어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고 파는 거에 상당히 집중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너무 회사를 분석하고 기업을 분석하는데 너무 좀 집중을 많이 했던 건 아닌가. 그러니까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 이 애널리스트 분들이 분석해 주는 거를 많이 참조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부분에 너무 매몰이 되어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는데, 지금은 필요한 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1분기 영업이익 보면 작년 동기 대비해서 80% 이상 올라갔어요. 코스피도 반도체 빼고 보더라도 40% 이상 올라갔거든요. 네. 주가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과도한 부분들이 있어서 시간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을 갖고 본다라면 분명히 계좌의 수익률은 많이 만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래 수급을 보시는군요. 아무리 매매를 하니까 매매는 기본적으로 수급을 봐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애널리스트는 뷰를 내잖아요. 그래서 그 뷰가 바이 되면 가는 것이고, 저를 택한 고객들한테 저는 집중하는 것인데, 펀드 매니저는 자기 생각을 갖고 저희 같은 애널리스트의 뷰를 다 듣잖아요. 우리 사석에 제가 이제 세미나도 하고 막 그랬으니까. 그러면 어쨌든 롱바이어스 아니 숏뷰 이런 걸 가서 감안해서 판단을 하시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그것보다는 수급을 더 봤어야 되는데 좀 덜 봤다, 이런 건가요? 이게 사실은 그 뷰들이 밸류에이션이 반영이 되죠. 근데 그게 6개월 미리 반영이 되느냐, 6개월 이후에 반영이 되느냐, 이런 차이가 좀 있었는데, 저도 그런 부분들이 좀 매몰이 됐던 것 같아요. 반도체가 너무너무 돈을 잘 버니까, 다 같이 주식을 사서 올라가니까 이게 더 좋은 거 아닌가, 더 좋은 거 아닌가, 하락할 때도 너무 그 실적에 너무 포커스를 좀 많이 맞췄던 것 같은데, 그게 틀린 부분이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상당히 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들에 대한 중요도를 제가 좀 놓쳤던 것 같고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밸류에이션을 따라갑니다. 근데 그 시기에 대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수익률에 대한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좀 갖고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주가는 어닝에 수렴합니다. 시간의 차이뿐. 자, 우리 시장 시작했습니다. 어닝에 근데 수렴해요? 네, 수렴해요. 그래요? 네, 걱정 마세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오늘 시장 네. 시작해서 지금 빨간불 아까 빨간불이 안 보였었다가 빨간불이 살짝 보이는 게 지금 현대차가 보이고 있죠. 현대차도 사실 6월 달부터 하락을 좀 했었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씩 올라가는 부분들 시장 반등하면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 움직임은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이 있고 아까 예상가보다 조금 더 크게 움직이는 게 삼성전기가 조금 더 하락을 하네요. 4%대에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KB금융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아까 좀 전에 장 전에는 빨간불이었는데 지금은 살짝 파란불 키면서 코스피의 힘이 조금 더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다행스러운 점이 삼성전자가 낙폭을 좀 키우진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 뭐 장 초반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낙폭이 커지지만 않는다라면 시장은 좀 잘 버텨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어제 좋았었던 코스닥 좀 가보겠습니다. 네. 사실 어제 코스닥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쇼커버 물량들이 좀 보였어요. 쇼커버링 물량들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 날은 힘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굉장히 좀 강했었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지금 3%대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2차 전지도 좋았는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도 오늘 같은 경우는 뭐 1에서 2%대 정도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부장과 바이오가 가면서 로봇주들 조금 쉬고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찬가지로 오늘 한 2%, 1.7% 정도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어제 좋았었던 소부장주들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뭐 원익 IPS 뭐 이오테크니스는 그래도 좀 빨간불 켜고 있어요. 뭐 이 소부장주들도 뭐 심텍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좀 힘이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좀 있는데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그래도 파마리서치와 휴젤이 한 2%대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어제 너무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부분들이 좀 있어서 오늘 좀 쉬는 부분들 낙폭을 확 키워가면서 추세적으로 다시 하락하기보다는 어제 많이 오른 부분들이 있어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제가 좀 전에도 아까 차트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900포인트대 초반까지는 매물이 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악재를 굉장히 크게 반영하기보다는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900포인트대 초반까지는 좀 어려움 없이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부터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좀 일희일비하는 코스닥 시장이 사실 코스피보다 지금은 좀 더 좋습니다. 분명히 좋은데 이 단기적으로 너무 코스닥이 매몰이 되시거나 너무 코스피에 좀 매몰이 되시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이 흔들리시는 부분들보다는 단기적으로 코스닥이 조금 더 갈 수 있다. 그리고 뭐 소부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다. 승강제도 있죠. 이런 부분들도 9월 말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어제 많이 올랐다가 오늘 떨어지니까 끝난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보다는 네. 조금 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갖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과 일본이 공동 개입 이후에 달러에는 다시 약세를 보이는데 원화는 강하네요. 사실 원화의 강세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SK 하이닉스 ADR 상장하고 자금 들어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셌죠. 일본은 SK 하이닉스 ADR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엔화가 계속해서 저렇게 돼버리고 나면 금리를 올려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미국 채권에 좀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관여를 하는데 정부의 관여가 추세적으로 환율에 대한 방향을 크게 돌리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단기적으로는 좀 움직일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엔화 환율 사실은 좀 계속해서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유로화를 가지고 엔화 환율을 좀 안정시켜주는 이런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네. 정 안 되면 달러도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들. 그래서 엔화 환율이 근데 또 계속해서 약세가 된다라면 원화 환율 지금처럼 계속 강세를 보였던 따로 갔던 부분들 계속 갈 수는 없거든요. 엔화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 원화도 어느 정도 좀 잡혀서 여기서 다시 또 약세를 갈 수 있는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엔화 환율도 계속해서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ADR 그거 했다고 환율이 바뀔 정도 돼요? 한 40조 정도 네, 들어왔으니까요. 그게 단기간에 한 보름 정도의 세월을 갖고 들어온다니까. 근데 그 여파가 또 8월 중순 넘어가면 또 끝난다는 분석도 많아요. 사실 그게 좀 걱정입니다. 1,500원 훨씬 넘어서 사실 1,600원 가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까지 갔었다가 지금 1,400원 초반까지 떨어졌는데 네. 환율이란 게 이 추세를 좀 많이 만들어내죠. 그래서 한번 1,500원 위에서 뚝뚝뚝 떨어지는 추세를 내니까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뭐 그냥 계속된 매도 이런 부분들보다는 외국인의 매도도 좀 퐁당퐁당 가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좀 안정이 되면서 SK 하이닉스 ADR 자금들도 국내로 들어오는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들어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추세를 좀 만들어내는데 문제는 이제 들어올 자금들 거의 다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 들어왔고 그리고 엔화도 약세가 된다라면 원화의 약세도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환율적인 부분들 원화가 다시 약세가 된다. 외국인 수급에는 분명히
부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국 시장 들어올 때 단기적인 자금들이 굉장히 많은데 단기적인 자금들은 1번으로 환율 보거든요. 네. 밸류에이션보다. 그래서 이 환율에 있어서는 다시 환율이 원화가 약세가 된다. 그러면 외국인의 수급은 좀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환율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ADR은 이게 미국에 상장하면 그 돈이 바로 우리 외환 시장에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뭐 다른 뭐 기업들은 이게 수출해서 돈 들어와도 우리 시장으로 안 들어오잖아요. 네. ADR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네, 들어와서 그 돈들을 근데 한 은행에 다 예치하지는 않았고요. 여러 은행하고 증권사들로 나눠서 좀 예치를 해서 네. 사실 그 부분도 그 자금들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 그 네. 자금 잡으려고 좀 경쟁을 많이 했었는데 좀 단기적으로 좀 빠른 속도로 네. 들어왔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8월 말쯤 되면 그 효과도 이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뭐 거의 규모를 보면 거의 다 이제 막바지에 오지 않았나 아. 이렇게 보는 거더라고요. 그럼 이제 또 딴 데도 하나 ADR 하나 가야죠. 삼성전기 ADR. 전기 네. 글쎄 전자는 일단은 재고한 적 없다 그러는데 전기는 모르겠네요. 아직 회사 측에 삼성전기 반응이 가야죠. 없어갖고. 네, 근데 시장이 분위기가 조금 더 뭐든지 새로 상장할 때는 분위기가 확 올라갈 때 사실 네. SK 하이닉스가 그런 부분들이 비교적 괜찮은 타이밍이었죠. 네, 삼성 전기도 뭐 물론 지금 실적 상당히 좀 좋은데요. 삼성 전기 지금 시장 자체가 조금은 좀 다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도 지금 많이 줄어 있죠. 코스피 거래대금이 어제 같은 경우 20조 원이 안 됐습니다. 한창 코스피 거래대금 높을 때 거의 80조 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거래대금도 좀 많이 떨어져 있고 코스닥 어제 시장이 그렇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7조 원대였거든요. 10조 원이 채 안 되는 거래대금.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이 조금은 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거래대금도 그렇고 뭐 이런 부분들에도 관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ADR 또 상장해서 달러 들어오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삼성전기 가장 그 확실한 인덱스 하나가 네. 우리 실시간 동접자 인덱스가 거의 뭐 주가랑 연동돼요. 아주 민첩하게 연동이 됩니다. 네. 자, 그렇게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 쭉 한번 살펴봤고요. 저 업종별로는 오늘 로봇, 바이오, 바이오는 좀 아닌 것 같고 로봇이 조금 아까 가는 것 같은데 상승한 종목들을 보니까 화장품. 네, 일부 바이오 그다음에 로봇 쪽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게 영향이 있나? 삼성이 왜 로봇 한다고 부서 한다고.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이제 그 내부에서 뭐 하나 또 봤던 모양이더라고요. 이렇게 카메라 찍는 그러니까 로봇이 네, 카메라를 찍는데 네. 셔터를 누르는 게 이게 굉장히 아주 미세한 움직임일 거 아니에요. 네, 요런 거 아마 시연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회사 아하.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네, 그러니까 요거 할 만한 또 회사들이 거론들이 좀 되지 않겠습니까? 부품 단에서. 네, 그래서 요거는 삼성 레인보우 로보틱스랑은 또 별개의 아마 삼성 내부의 팀인 것 같은데 네. 뭐 이런 것들도 아마 로봇 쪽에 조금 힘을 주는 뉴스가 아니었나 아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오늘 로봇가 움직이나요? 로봇 쪽 아침에 좀 움직였는데 지금 다시 보면 별로 안 움직이네요. 로보티즈 조금 올라가고 있고 로보티즈? 네, 사실 네. 이 로봇주가 제가 오늘 DB증권에서 하는 레포트를 출근하면서 좀 봤었는데 코스닥은 4월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얘기가 한 2월, 3월 달에 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코스닥이 4월에 먼저 조정을 받았다. 그리고 로봇주가 6월 초에 조정을 받았다. 코스피가 6월 22일부터 조정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들이 그래서 코스닥이 조금 더 먼저 올라가고 네. 로봇 단기적으로 네. 조금 더 뭐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의 좀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오늘 로봇주 같은 경우 소폭 좀 상승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코스닥 안에서는 좀 순환매가 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섹터 나눠보면 몇 개 안 됩니다. 지금 바이오가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가 있고 소부장이 있고요. 그리고 뭐 로봇주 뭐 소부장 안에 안 넣는다 그러더라고. 로봇주까지 해서 섹터가 많지 않거든요. 이 정도 섹터들이 사실 무언가 모멘텀을 다 잃었다라기보다는 여기로 그래 단기적으로 좀 자금들이 좀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좀 돌아가면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 매수 상위 종목에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금들, ETF 자금들까지도 코스닥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코스닥 안에서 특히 코스닥 상위 종목들은 이 ETF 자금들의 수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레버리- 네.
말씀하시죠. 네, 레버리지에서 나와서 코스닥으로 자금이 많이 왔다는 거죠. 네,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어제 매수 상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1,000억 넘게 좀 매수가 들어오는 걸로 봐서 기관이 어제 코스닥을 좀 샀잖아요. 그 자금들의 절반 이상이 ETF 자금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를 팔고 이 종목을 산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찌 됐든 코스닥에 대한 관심도는 좀 많이 상승을 했고 네. 기관의 자금들 ETF 자금들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봇주 중에는 아까 그 SPG 그죠? 거기 한 4% 넘게 그다음에 TXR 로보틱스 여기가 13%. 그다음에 로보티즈 아까 말씀해주신 거 여기 한 3% 조금 안 되게 그다음에 뭐 요런 데들이 이제 대체로 로봇주들 가운데는 오늘 좀 거래가 좀 있는 뭐 그런 회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래도 오늘 이게 하락장에서 한 10% 가면 많이 가는 거잖아요. 많이 가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로봇주가 조금 관심은 받고 있다.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낙폭 지금 줄이고 있고요. 그래요? 상승 종목 수가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도 뭐 강보합 가려고 지금 빨간불 줄이네요. 켜려고 네. 노력을 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도 지금 상승으로 좀 돌아섰고 코스닥에서도 상승 종목 수가 좀 더 늘어났거든요. 지금 소부장주들도 그렇고요. 소부장주들이 사실 지금 좀 더 올라가고 있는 좀 모습들. 그러니까 이 9월에 9월 말 정도의 셀렉트 그러니까 승강제를 할 때 사실 소부장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더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있고 특히 뭐 심택 같은 경우도 실적 굉장히 좀 잘 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까지 좀 본다라면 오늘 시장 사실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고요. 지금 낙폭 계속 줄이고 코스닥 조금 있으면 양전환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뭐 아까 계좌 손실이 크다라는 말씀을 야, 드렸던 우리 분들도 정프로가 있는데 삼성 얘기하니까 또 삼성이. 네. 아 그런가요? 아, 제가 근데 계속 그걸 찾고 있는데 지금 10일치 한국에 수출 나왔거든요. 네. 213억 달러 전년 동월 대비 45.3% 반도체는 155.4% 증가했는데 왜 이게 보도자를 못 찾지?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네, 잠정치. 네. 그러니까 다음 날이 오늘 발표하거든요. 네, 우리 좀 전에 10일 나왔는데. 단위로 또 해주니까. 10일, 20일 뭐. 네. 근데 사실 이제 조업일수를 봐야 되는데. 네. 네, 그래도 뭐 잘 나왔을 것 같은데 보도 자료를 못 찾겠네. 우리는 8월 1일부터 10일까지 하면 네. 조업일수 6일입니다. 아하. 네. 오히려 네. 작년보다 적어요. 적어요. 하루 적어요. 네, 원래 주말에도 카운팅했었는데 0.5로. 아 그래요? 네, 원래 계산한 법이 있었는데. 아 그래. 어쨌든 작다. 네, 그냥 뭐 평일만 계산하면 좋습니다. 3, 4, 5, 6, 7 다음에 10이니까 아하, 네. 좋은 정보. 바로바로 이거 계산해 드리니까. 좋습니다. 네. 핸드폰 좀 바꿔라. 이거 근데 진짜 바꾸려고. 아, 바꿀 아니 시간이 없어. 가운데가 아유 너덜너덜해져 갖고 그러니까 이게- 화면이 보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잘 안 눌러져요. 네. 그래 보이네. 네, 이번에 저 폴드 저 알겠습니다. 와이드 폴드로 갑시다. 알겠습니다. 여권. 같은 여권 거. 사이즈. 네. 예, 이쁘게 나왔습니다. 요금제가 너무 싸가지고 4만 원짜리인데 알뜰폰이에요, 뭐요? 그거 와이파이 아니면 잘 안 돼요 또. 어쨌든 아, 정말. 아니 뭐왜 그래? 돈 잘 버는 분이. 전화만 하니까. 예. 자 그렇게 오늘은 화장품이랑 로봇 굳이 이제 뭐 업종으로 따지자면 그 친구들이 조금 하는 거 같네요. 네. 그리고 저 정유주가 사실은 시장 관심이 크지 않은데 정유? 오늘 SK 이노베이션하고 엑소일이 흑자 전환했죠. 그러면서 지금 정제 마진도 좋은 상황이고 단기적으로 좀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은 뭐 정제 마진 실적 영향도 있고 국제 효과가 또 큰 폭으로 오른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유주 시장에서 사실 많이 안 보시는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정유주도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네. 그리고 건설주들도 지금 바닥권에서 좀 올라가고 있죠. 건설주. 건설주들도 사실 잘 안 보시죠. 근데 건설주가 국내 주택 경기가 굉장히 그냥 국내 주택에 대한 경기가 좋아졌다는 게 아니라 네. 국내 주택에 대한 마진율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역마진들이 발생했던 구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마감이 되고 지금은 정상적인 마진율이 나오면서 네. 국내 주택에 대한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 그런 부분들도 좋은 모습이 있어서 오늘 뭐 현대건설도 그렇고요. 건설주들도 좀 좋아 보여서 같이 말씀드립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건설이 혹시 빌 게이츠 방안의 원전으로 엮이는 건 아닌가요? 사실 원전 모멘텀 받을 수 있는데 원전 모멘텀이 약해요? 요즘에는 좀 약하게 들어오고 약해요? 최근에 반등 나올 때는 시장에서 반응이 온 게 국내 주택에 있어서 수익률이 좋다. 사실 이 부분에 실적으로 좀 더 반응이 좀 세게 온 것 같아요. 국내 주택.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워낙 또 그 서울 내에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아마 건설들도 조금
약간 분위기 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하남 그린벨트 뭐 해제 얘기도 나온 것 같은데. 네. 요즘에 수도권에 그러니까 사실 건설할 때 사실 탑티어 건설사들로 거의 몰리거든요. 그 외의 건설사들이 힘을 못 쓰는데. 자금 조달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도 여전히 원전도 그렇고요. 데이터 센터도 기대감이 있는데 데이터 센터도 대형 건설사 아니면 못 짓거든요. 자금 네. 조달이 안 돼서 그래서 뭐 데이터 센터에 대한 모멘텀들도 같이 지금 뭐 반도체 클러스터 하면서 데이터 센터도 어디 짓느냐, 뭐 여기에 얼마나 짓느냐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모멘텀 같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시기 전에 수급 마지막 체크 좀 할까요? 수급이요. 네. 네. 네, 지금 전체적으로는 이 거래소에서 외국인과 개인이 사실 소폭의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에서 개인이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크게 매수와 매도가 어느 쪽으로 뭐 굉장히 눈에 많이 띄게 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는 좀 나오진 않는 것 같고요. 특히 거래소에서 근데 금융투자를 통한 기관의 매도가 좀 잡히고 있는 상황이죠. 뭐 ETF에서 좀 매도가 좀 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에서도 320억, 연기금과 금융투자가 거래소를 팔고 있는 대부분의 주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TF를 판다고 봐야 되네요. 네, ETF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레버리지 ETF 시가총액이 6조 원이 안 되죠. 아마 제가 전전일 봤을 때 6조 원이 안 됐었는데 이 부분도 정부에서 얘기했던 5조 원까지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물량은 계속적으로 좀 줄어들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기관의 매도 중에서는 ETF 매도가 있고 그 ETF에 있어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전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섹터별로도 조금만 더 봐드리면 기관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역시 이 전기전자 쪽으로 지금 매도가 잡히고 있죠. 금융투자가 ETF가 많은데 여기에서 이 전기전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이 금융투자 쪽에 있어서의 매도는 레버리지 ETF 매도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조금 더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쓱 댓글 참여 보니까 네. 왜 이렇게 하이닉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냐. 오늘 이분을 모시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했잖아요. 김로코. 네, 김로코님 오면 네. 하이닉스 원 없이 한번 이것저것 한번 얘기해 보죠. 네, 우리 함께해 주신 윤정식 상무님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